네,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나 할까 해요. 네. 청소년을 위한 서약 철학사. 네. 뭐, 사람이 뭐 어떤 이 책을 썼나 봐요. 근데, 제가 주변에 지금까지 뭐 약 한 20년 정도, 사람들과, 사회생활, 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촌철살인, 예, 염세주의, 예, 뭐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어 컨설팅에 대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저랑 안 맞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걸 좀 여기서 찾아보니까 네, 어떤 분이 네, 협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요런 거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염세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염세주의. 염세주의가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염세주의가 뭐지 해서 봤는데 염세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많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예, 쇼펜하우어가 헤겔이라는 사람을 되게 미워했대요. 네. 그 쇼펜하우어는 어, 철학의 숨은 황제. 예. 근데 이 사람 되게 좀 우울하게 살았어요. 보니까.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항상 주위를 경계해서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도 않았고, 불이 날까봐 2층에서 자지도 않았고, 잠잘 때는 권총에 탄 하나를 넣어 침대 옆에 두고 잤대요. 잠잘 때 왜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을까? 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아, 뭐, 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는. 어머니와 껄끄러운 관계여서 여자를 불행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네.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돈을 낭비하는 버릇과 교활함으로 똘똘 뭉쳐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네,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각자의 개성이니까, 네. 그리고 교활하고 똘똘 교활함 네 이런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서 네. 아 해결은 변증법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성적 충동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남자들만이 키가 작고 어깨가 좁으며 엉덩이가 크고 다리가 짧은 여자라는 존재를 아름답게 본다라고 비하했대요. 그래서 어 저도 좀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특정 지어지는 사람을 뭐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상인집 아들로 왔는데 웃기는 게 있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쇼펜하우어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엄마하고 어떻게 했냐면 싸웠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유산을 받았대요. 유산의 3분의 1을 받아서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었대요.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상인의 아들이어서 가지고 부자였나 봐요. 상이니까 장사를 잘했네요. 예. 유산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산이라는 걸 네, 보통 자식들이 이제 남겨서 받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유산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좀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 재산 축척이라는 부분은 부모님이 한 거지 그 자식들이 뭐 어떤 뭐 공로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산이라는 걸 받으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네. 본인이 물론 동기부여가 됐었겠죠.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자식들에게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그 재산을 그 자식이 뭐 별거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뭐 또 어렵거나 이러면 어 저도 물론 부모님께 많이 그런 부분을 기대했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지금도 항상 어머님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죠. 저는 뭐 유산 뭐 이런 거 별 관심 없고 네. 뭐 내가 그냥 노숙자로 살면 살았지 뭐 이렇게 그냥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쇼펜하우어, 네. 쇼펜하우어는 유산을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야, 이 사람도. 자기가 노력한 건 아니, 물론 옛날에는 유산이 당연한 거였었던 건 시대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기는 게 되게 그닥 그렇게 뭐,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되게 유명한 뭐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네. 보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이렇게 개강을 했는데 헤겔에게 헤겔이라는 사람한테 다 모두 이제 강의를 신청하고 본인한테는 강의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대적인 거를 참 잘 타고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면서 이 사람의 강의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서라고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책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책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이 자체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인간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종의 유형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사랑은 형이상학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사랑을 아주 고귀한 감정으로 여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사랑은 종족 보존. 저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불가항력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고상한 인격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의지.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본능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본능이 발산하는 거지. 뭐 이성적으로 뭐 생각한다거나.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뻔히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아하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이런 거 고통이라는 거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네. 네. 이게 저랑 오늘 방송은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절반 하고요. 절반은 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 BJ 빅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내용에 조금 어느 정도 일부분,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나랑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인생은 고통이요. 이 세계는 최악의 세계라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계는 최악의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여기가 최선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의 세계. 최선의 세계가 뭐냐? 약간 뭐,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현실이라는 게 여기가 천국이다. 예.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천국인데,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 있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 있고. 그래서 저는, 고통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 자체로는 행복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인 것 같아요. 지구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여기가 천국이야. 그리고 어떤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영혼이 뭐 있다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 배우죠, 청소년들이. 그러고 보니까. 어, 그래서 왜 인생이 고통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줄 모르다가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실감한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건강, 맑은 공기,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튼 네, 고독도 있고 네, 그래서 고독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엔 누구나 혼자일 뿐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 진짜. 그리고 역사는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이며 네. 그래서 학살과 양육 강식이 있고 정글 법칙을 지배하는 인간과 동물 마찬가지.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음, 방송 관련해서 아니 근데 뭐 방송한다고 해서 그 주제가 뭐 정책 자금이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컨설팅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 내가 어떤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저랑 같이 일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을 좀 다양하고 깊고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 이 방송이 아니라 오늘 방송. 네, 그래서 혹시 저를 좀 약간이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좀, 이런 새끼도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 네, 특이하게 돼 있다. 뭐, 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니까 요걸 좀 마무리를 얼른 해야겠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는 좀 이해를 해요. 네. 뭐라고요? 어, 정책자금 컨텐츠 사라진 지 오래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뭐 심각하게는 많이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네. 요즘 많이 조금, 하루에 거의 뭐 진짜 최소 한 10통화 이상씩을 예전에는 뭐 통화해봐 한 통화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번 이상씩 전화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정책 자금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알려준다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무서워져요. 네,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좀 뭔가 좀 더 잘해주고 싶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잠자는 시간, 내가 쉬어도 되는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도 매달려서 막 달려가는데 저랑한테 어떤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은 별로 네, 달려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예. 아니,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막 바빠지면데 잠깐 잠깐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게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위안을 찾는 것 같아요. 제 정책자금 관련 방송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에서 보시는 거는 솔직히, 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단편적인 것만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자금이 큰 숲을 먼저 좀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법인 컨설팅 뭐 10년을 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도대체 10년을 정말 한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모르고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약간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속이고 또 용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요즘 많이 무서워요. 네. 네, 그러면 요 얘기 염세주의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면 그래요? 염세주의 맞아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 하등동물보다는 고등동물이 고통에 대한 감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 똑같은 인간의 경우도 인식의 수준이 높을 때 고통도 더 많게 마련이다. 그래서 천재가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느끼는, 이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유사하게 비교하면, 컨설팅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더 고민도 많아지고, 괴롭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도 점점점 많아지고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그렇더라고요. 염세주의 마지막은, 뭐 아니면 병원? 뭐 아니면 병원 뭐야 도대체. 네, 아무튼, 네, 국어에 약해가지고. 다행이죠. 제가 염세주의면서 국어도 잘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그나마 국어를 못해가지고 그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랬나? 아무튼 저도 나름 많이 힘들었을 때 네,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나 봐요. 이 목차에 따라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쭉 간략한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 생각보다 역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돈 안 내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쇼펜하우어는 남자를 종족 번식의 도구라고 생각했다지. 네, 맞아요. 네. 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네. 그래서, 음, 애를 낳고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못 갖는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이제 이 염세주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외할머니가, 어, 음, 돌아가실 때 저 강원도에 있는 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외할머님을 임종을 마지막 하루 전날 제가 이제 임종을 봤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들 고모는 없구나. 아, 고모도 있으시구나. 아, 고모는 없다. 이모들하고 그 외숙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할 걸. 예. 그래서 어,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건 내가 뭔가 준비를 해서 짜잔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과감하게 아이 내가 그냥 한 달 좀 어렵게 살지 뭐 하면서 그럴 땐 예, 그냥 과감하게 생각한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했을 때 한 세 번 정도 고사하고 갔어요. 두 번? 네, 두 번 정도. 근데 너무 자꾸 미루니까 이번엔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냥 하루 손해 보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가야지.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 없었어요. 한 30만 원 있었는데 처음엔 30만 원을 다 용돈으로 드리고 와야지 생각했다가 나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지? 그래서 20만 원만 빼서 용돈으로 드렸었는데 결국 그 돈은 못 쓰고 가셨죠. 근데 지나고 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담아두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그건 참 그건 지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내가 좀 잘하고 있거나 그러면 칭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천국인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아마
이 궁극적인 사람이 해야 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이 방송할 때 시청자 몇 명으로 제가 했는 줄 아세요? 저 아무도 없을 때 했어요. 빵명으로 했어요. 빵명. 예, 여러분 0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8개월 가까이를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나름 또 생각이 있고 하신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아마 보시겠죠. 네. 네, 나름 방송. 네. 언젠가는 누군가가 뭐 오래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시더라도 잠깐 5분이던 뭐 10분이던 그렇게 보시겠죠. 네. 8개월 가까이에서 그러게요. 두 자리 숫자 넘기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네.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예,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지금 시청자 수 얼마 안 되죠.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가끔 몇 분이서 어, 아프리카 거기 나 아프리카 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주 당황스러워요. 좀 방송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유튜브 어딘가에서 보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만나러 가면 전혀 저랑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뭐 저랑 아는 사람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가끔씩 한 분이, 저 아프리카에서 뭐 방송하는 거, 방송이라기 안 하고 그 뭐라 그러더라? 유튜브에서 봤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금 생방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이게 어차피 유튜브에서는 계속 돌고 도는 영상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아, 내 방송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도 얘기하면 저희 어차피 또 그 정심리 카페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방송 봤다고. 네. 이제 방송을 봤다는 얘기는 그냥 내용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조금 저랑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소통을 한두 번 하시면 방송을 또 조금 보시더라고요. 뭐 그래 봐야 뭐 5분 정도 보시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생방보다도 녹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다는 거니까 뭐 조만간 또 정책자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이제 시기가 아마 계속해서 도래할 거예요. 결국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 그러면 정규 방송, 종편 방송, 이런 데 또 출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때는 JTBC의 손석희 사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네. 그 방송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전 JTBC에서 그 손석희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나? 그 아나운서가 연예인들이나 어떤 이슈 되신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거기 방송 중에 하나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했었고, 물론 그땐 JTBC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역시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도 되게 진솔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악의도 없고 선의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손석희 아나운서. 뭐 좌파 방송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른 방송 뭐 MBC, KBS, SBS 이런 데는 조금 솔직히 국가 정책상 이렇게 많이 좀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볼 수밖에 없겠지만 뭐 케이블 방송이다 보니까 뭐 JTBC나 이런 데는 종편이라고 해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삼천포로 또 말이 샜네. 그래서 저 염세주의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00%는 아니라는 거. 쇼펜하우어는 지옥에서 살았지만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천국에서 사는 BJ 빅머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